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워밍업이 잘 안 돼서 1세트에서 2점밖에 못 냈다. 그리고 곧바로 실바에게 점유율이 가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방전된 선수에게 책임을 씌우면서 동시에 더 몰빵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GS칼텍스가 김천에서 당한 0대3 패배는 단순한 원정 완패가 아닙니다. 이 경기는 실바 몰빵 배구가 선수 한 명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결말이 그대로 찍힌 경기였습니다. 실바는 23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GS는 졌습니다. 열까요? 이 팀은 이미 실바가 터져야만 이길 수 있고 실바가 꺼지는 순간 답이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뷰에서 더 실바에게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전술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고 혹사의 예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바가 못한 게 아니라 퍼진 것인지 그리고 이영택 감독이 지금 가장 강하게 비판받아야 하는지 경기 흐름과 함께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세트 경기 양상입니다. 김천은 역시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앙을 먼저 살렸고 GS칼텍스는 초반부터 끌려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윤정 세터를 중심으로 이지윤, 김세빈을 적극 활용하며 GS의 블로킹과 수비 간격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지윤은 1세트에만 5득점, 공격 성공률 100%, 들어오는 공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GS 블로킹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시작부터 공격이 답답했습니다. 문제는 단연 실바였습니다. 1세트 실바의 득점은 단 2점. 타점도 스윙 스피드도 평소보다 확연히 둔해 보였고 체력 부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레이나와 유서연이 버텨보려 했지만 연속 득점 흐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공격은 계속 단발성으로 끊겼습니다. 결국 1세트는 누가 더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돼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도로공사가 25대 18로 가져갔고 GS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첫 세트를 내줍니다. 2세트에 들어서며 GS칼텍스는 선택을 바꿉니다. 실바 몰빵입니다. 1세트에서 잠잠했던 실바가 2세트에서는 완전히 살아납니다. 강한 오픈 공격, 어려운 볼 처리까지 해내며 2세트에서만 무려 14득점을 올립니다. GS 공격의 대부분은 실바에게 집중됐고 실바가 점수를 낼 때마다 GS는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GS가 숨을 고를 타이밍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하게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이엔 김세인을 활용한 원포인트 서버 카드, 그리고 서브 에이스 한 방이 점수 이상의 타격을 주면서 GS의 반격 유지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졌습니다. 실바가 힘으로 따라붙으면 도로공사는 서브로 흐름을 끊었고 GS는 다시 실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는 달랐습니다. 모마가 중심을 잡고 탄나차 등 중앙 자원도 고르게 살아났습니다.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었지만 마지막 집중력에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28대 26으로 세트를 놓친 순간 GS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줄었습니다. 바로 더 실바 전략입니다. 3세트 경기 양상을 보면 GS는 반전을 노리며 버텼습니다. 실바와 레이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었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GS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납니다. 실바가 활약해도 이어지는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격 루트는 점점 단조로워졌고 도로공사는 이를 완벽히 읽고 있었습니다. 블로킹은 실바 쪽으로 정비되었고 수비 위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끝까지 공격 분배를 유지했습니다. 모마와 탄나차가 날개를 책임졌고 중앙에서는 이지윤과 김세빈이 꾸준히 득점에 가세했습니다. 17대 17로 팽팽하던 흐름은 이윤정의 서브 타임과 함께 단번에 기울었습니다. 연속 득점이 이어졌고 결국 25대 21로 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김천 홈 11연승을 완성했고 GS칼텍스는 또다시 셔사웃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실바는 못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이 경기를 실바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바의 흐름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1세트 2점, 2세트 14점, 3세트 7점.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연소 곡선입니다.
초반에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중반에는 남은 힘을 전부 쏟았으며 후반에는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체력 관리에 실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버틴 경기였다는 겁니다. 특히 2세트는 실바의 경기력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실바가 팀을 억지로 끌고 간 세트였습니다. 공격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어려운 볼, 높은 볼, 느린 볼 모든 선택지가 실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결과 듀스까지는 갔지만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세트. 이미 실바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습니다. 타점은 내려왔고 스윙 타이밍은 늦어졌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과부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문제는 실바 몰빵 자체가 아니라 그걸 멈출 생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GS 칼텍스가 실바에게 의존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팀이라면 외국인 선수가 방전 기미를 보일 때 일반적인 팀은 전술적으로 공격을 분산시킵니다. 국내 날개를 살리거나 중앙 활용을 늘리거나 리시브 라인을 조정하거나 속공 비중을 조절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GS 칼텍스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공격이 막히면 실바, 흐름이 끊기면 실바, 답이 없으면 실바. 이게 전술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의존입니까? 오늘 경기에서 레이나와 유서연, 중앙 자원들의 존재감은 결국 부차적인 옵션에 머물렀습니다. 실바가 점수를 내야만 경기가 이어졌고 실바가 힘들어지자 팀 전체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몰빵 배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영택 감독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다. 워밍업이 잘 안 된 것 같다. 실바에게 점유율이 가야 한다. 이 말들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더 몰빵하겠다는 뜻입니다. 1세트 이점의 원인을 전술이나 구조가 아닌 워밍업 문제로 돌리고 해결책은 또다시 점유율 상승입니다. 이건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발언이 아니라 선수에게 더 짐을 지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미 실바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공을 받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체력 부담은 반복해서 지적됐고 경기력 기복의 원인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의 해법은 늘 같습니다. 더 줘야 한다. 이건 전술적 고집을 넘어 위험한 신호입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가 예 강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선두팀인 이유, 김천에서 지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특정 선수에게 몰리지 않았고 공격 루트가 끝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마와 탄나차가 날개를 책임졌고 중앙에서는 이지훈과 김세빈이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브 타임에는 원포인트 서버를 정확한 타이밍에 투입했고 상대가 흐름을 탈 때마다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GS 칼텍스의 패배는 실바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몰아주는 구조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든 감독이 지금도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